아침을 여는 뉴스7 9월 30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실수요 중심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행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만으로는 치솟는 가계대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은행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행보에 이어 하나은행도 조만간 동일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속속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시중은행에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작년 말 대비 5에서 6%입니다. 하나은행은 5%대 초반을, 국민은행도 4.3%대를 보이면서 일찍이 전세대출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며 총량 관리를 위한 자구책으로 다음 달 말까지 대출 모집인 대출 영업을 한시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유업계가 본격적인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이 2년 만에 배럴당 $6 선에 진입한 데 이어 국제유가도 고공행진을 거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석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런던 국제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기준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0를 돌파한 뒤 전 거래일보다 0.44달러 하락한 $79.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배럴당 $65 수준이었던 브렌트유는 40여일 사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말 $9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서브텍사스 산원유도 같은 기간 배럴당 $62에서 $75로 올라 20%를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는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난 반면 미국에선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 델타 변이의 영향이 줄면서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요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을 신고했습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총 5개 손해보험사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 강남 소재의 안과병원 5곳을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신고한 사례는 수두룩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된 안과는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수술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 의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담금 할인 면제를 해줬다고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4,81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다초점 렌즈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점에 차관 일부 안과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9월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되면서 병의원이 수익 보전을 위해 다초점 렌즈 가격을 91만원에서 478만원으로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최근 4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7조 3,4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손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안에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스푸트니크 V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위탁 생산 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일부 외신들은 WHO 북아메리카 지부인 범미주 보건기구 자바스 바르보사 부대표가 스푸트니크 V 심사를 중단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WHO는 승인 절차 중단은 스푸트니크 V 제조 공장 한 곳이 GMP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2020년 8월 11일 러시아 연방보건부에 의해 등록됐습니다. 국내에서 스푸트니크 B를 생산하는 컨소시엄은 크게 한국코러스 컨소시엄과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은 한국코러스와 제테마, 다이넥스, 보령바이오 파마, 이수앱지스, 종근당 바이오, 큐라티스 등의 기업과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이 참여 중입니다. 반면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에는 휴온스 글로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휴메딕스, 보람파마 등이 참여 중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관계자는 스푸트니크 B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 중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러시아 타스 통신의 보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어차피 WHO 승인 여부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계획대로 수출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 보험 대표 특약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지원금, 피부치 판매에 손을 떼는 모양새입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내달 1일까지만 피부치 특약을 판매하겠다고 일선 영업 현장에 전파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역시 내달부터 피부치 특약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형 손보사들이 이 같은 결정은 가입자의 모럴 해저드로 손해율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피부치는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등 중대법규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급수 등과 관계없이 정해진 가입금액을 정액 보장받을 수 있고 지급 기준 역시 낮아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보험금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피부치 담보는 80만 건이 판매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달 26일에는 금융당국도 피부치 담보에 대한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BQ는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는 물론 국내외 장단기 사업 전략과 매출 원가 등 영업 비밀을 취득했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끌, 비투 등 투자 심리를 악용한 불법 유사 투자 자문 행각이 기승을 부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 매매, 중개업이 성행하는가 하면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분류되는 1:1 자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업자 피해 신고, 불법행위 제보 관련 민원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774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접수된 621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에 2배 이상 민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 유형은 불법 스팸 문자를 비롯 투자 손실 보상 요구, 회원 관리 불만, 무인가 투자 중개, 매매 등으로 다양한데 더 문제는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매년 폭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비인가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미등록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수신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9건으로 집계됩니다. 작년 한 해 130건에 이미 육박한 수치입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